지난 주말에 주유소에 들렀더니 리터당 기름값이 1,800원을 넘어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좀 그보다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우리 기름값에 반영되는 건 좀 시차가 있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아마 리터당 2,000원 시대가 조만간 곧 올 것 같은데, 문제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. 지금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뭐 당연히 환율 때문에 생산자 물가, 소비자 물가 다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.4%가 올랐는데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 2000년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우리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. 콩도 3.3배 이상 올랐고요. 소고기 수입 가격도 달러 기준으로는 30%밖에 안 올랐지만 원화 기준으로 하면 60% 넘게 올랐고,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 물가들이 달러 가격으로 오히려 떨어진 것들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또 하나 이제 집값 문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, 예전에는 서울에서 집 한 칸 얻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, 작년 가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에서는 전세 살기도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월세 살기도 어려워졌다,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서울의 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이게 부동산 정책,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를, 아파트 수요를 옥죄는 이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전세 실을 마르게 하고 그 여파로 월세까지 가격을 대폭 올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. 지금 수도권으로 가보면 500세대, 600세대쯤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없다,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곧 1월 가면 새학기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텐데,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말이 없습니다.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,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추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환율 문제라든지 또 이로 인한 고물가 문제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과다한 돈풀기 정책 때문에 나오는 것이 거의 분명한데,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.